지난 4월에 방사청에서는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국외 구매한다는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장거리 레이더는 400km 이상의 거리에서 30km 고도까지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내에서 운행하는 항공기를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10대 이상의 장거리 레이더를 전국 곳곳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디즈는 동쪽으로는 독도, 남쪽으로는 이오도, 그리고 북한의 남부지방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북한 전방 지역을 주로 감시를 했었죠. 그런데 몇 해 전에 독도와 이오도 등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를 빈번하게 침범하자 군에서는 한반도의 동서부와 남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장거리 레이더를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 곳에 고정형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설치 장소를 바꿀 수 있는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요구했죠.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가 고장났을 때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가 그 임무를 대신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입찰 공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 10월에 국외 구매로 처음 입찰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를 판매하는 전 세계 레이더 제작업체 중 그 어떤 곳도 우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는 모두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 제품이고 그 외에 프랑스의 탈레스, 이탈리아의 네오나르도, 스페인의 인드라, 이스라엘 엘타 등도 장거리 레이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총 사업비가 538억 원이라서 그런지 이 금액으로는 팔아도 수익성이 없다고 봐서 입찰에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재공고를 냈지만 이때도 유럽 회사 한 곳만 단독 응찰을 해서 유찰이 되었죠. 방사청은 2021년과 22년에도 반복해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해외 업체들은 입찰에 관심이 없었고 어쩌다 입찰을 한 경우에도 우리 군의 요구 조건에 미달되어 유찰이 반복됩니다. 여태까지 총 5번의 입찰과 유찰이 반복되었고 금년 4월에 낸 공고가 국방전자도달 시스템 기준으로 6번째입니다. 4년 동안 6번의 입찰 공고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의아한 건 과연 방사청이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정말 살 생각은 있는 건지, 그리고 공고는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가 정말 필요하긴 한 건지입니다. 카디즈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서 소요를 결정하고 예산까지 할당을 해줬는데 무려 4년 동안 입찰이 무산되었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찰이 반복되면 그 원인을 찾아본 후에 가격이 맞지 않으면 가격을 재판단하고 요구 조건에 문제가 있으면 그 조건을 조정해서 입찰 공고를 하는데요.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2020년 공고 이후 이번 6번째 공고까지 금액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요구 조건은 오히려 조금 더 까다로워졌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 물가가 인상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환율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 금액 그대로, 그러면서도 요구사항은 더 많이 했다면 우리는 이 금액 이상 줄 생각이 없으니까 너네가 저가로라도 팔려면 팔고 그게 아니면 말라는 식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금액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방사청의 뚝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레이더를 구입할 의지가 없는 거죠. 레이더를 쓰는 건 공군이고 방사청 사업부서야 입찰 공고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유찰이 되건 말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담당자가 1, 2년 뒤에 보직을 바꿀 때까지 할 일이 없으니 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군의 경우에도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레이더 구매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레이더는 중첩해서 운영 중이라 한두 대가 없다고 임무 수행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기 경보기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구매가 늦어진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굳이 필요가 없어 보이고 별로 살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 역시 레이더 구매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장거리 레이더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2011년부터 LIG 넥스원이 개발을 시작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신형 장거리 레이더가 전력화 배치되었어야 했는데 시험평가 과정에서 결함이 생기고 감사원에서 LIG 넥스원의 시험평가 결과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식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화들짝 놀란 방사청은 2017년에 LIG 넥스원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을 중단시켰고
LIG 넥스원이 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했죠. 이에 LIG 넥스원은 시험 결과를 조작한 적이 없고 방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9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방사청은 시험 결과 조작을 이유로 감사원이 사업 중단 권고를 하자 사업을 중단했던 건데, 이게 대법원에서 다시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다시 LIG 넥스원이 수주해서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죠.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와 방사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레이더 개발이 4년 이상 늦어진 겁니다. 현재 8월까지 운영 시험평가를 진행 중인데 정상적으로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여기서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으면 앞으로 국내 영공은 국산 레이더가 감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정형 레이더의 안테나를 접이식으로 만들고 차량 위에 설치를 하면 그게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가 됩니다. 크기와 구조물의 형상이 달라지긴 하지만 레이더의 핵심 기술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동형 장거리를 지금 해외에서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 구매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전력화까지 3, 4년이 걸리는데 여기에 2, 3년만 더 추가하면 국내 개발이 가능합니다. 공군의 말처럼 여러 대의 레이더를 중추업 운영하고 조기 경보기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당장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가 급하지 않다면 2, 3년을 더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산을 들여오면 향후 20년 이상 계속 외국산을 운영하면서 비용과 운영 유지에도 불리하고, 무엇보다 국내 레이더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다면 국내 개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국내 방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기체계를 하나 만들고 나면 후속 개발이 없어서 엔지니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노하우가 사장되는 건데, 고정형 레이더 이후 파생형인 이동형 레이더를 만든다면 엔지니어들이 성장과 기술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구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되는 상황에서 올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이 성공하고 나면 이동형 레이더의 사업 추진 방식을 국내 개발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